안녕하세요. 연휴 동안 별일 없으셨어요? 호미, 그런 일이? 기름기 쫙 빼고 기본으로 돌아온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한 진단 참여 방법. 첫 번째, PC로 하는 게시판 참여. tv.이토마토.com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두 번째, 모바일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의 글을 남겨주세요. 야인시대 제로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TV를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직접 방송을 보실 수도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인시대 제로, 지금 시작합니다.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기름기 착 빼고 군더더기 없이 종목 진단에 집중하는 한 시간입니다. 매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전문가님 지난주에 예. 양봉 이재필 선생님 우리 시장의 양봉은 언제 나오나요? 라고 했을 예. 때 연휴 지나면 나올 겁니다. 라고 하셨잖아요. 연휴 빠르면 끝나자마자. 금요일부터 나올 거다라고 그렇죠. 말씀했죠. 근데 딱 그때 그리고 연휴 끝나자마자 예. 오늘 굉장히 강한 또 예. 빨간불이 밝혀졌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내셨어요? 앞으로 어떨까요? 예, 일단 2부에서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예고된 반등이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되게 안 좋았을 때 그럴 때는 이격도를 좀 보는데요. 네. 반등 나오는 시점을 포착을 하는데 네. 이게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때나 아니면 우리 코로나 팬데믹 때 이럴 때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니까 이런 경우는 빼야죠. 이런 경우는 빼야 되는데 그때 이격도가 62격도가 그럴 때 막 60까지도 빠지고 그래요. 10년에 한 번씩 나오는 그런 일이고요. 그런 네. 거는. 그런데 지난주에 이 시간에 딱 방송을 할 때 그때가 가장 어두웠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60일 이격도가 한 88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90 아래로도 웬만하면 안 내려가요. 웬만하면 안 내려가고 보통 한 90, 한 5 이 정도면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90대 초반까지 내려갔다가 또 한 번 더 충격을 받으면서 88까지 빠졌으니까 당연히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이따가 2부에 말씀드리겠지만 반등이 나오는 국면인데 지금 좀 이렇게 왔다 갔다는 할 수 있어도 일단은 2,800 이상 정도 선 그 정도까지는 반등 목표치를 좀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해 12월부터였죠. 산타가 온다 안 온다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힘든 1월을 보냈고요. 이제 연휴 구정까지 보내고 본격적으로 2022년이 시작되는 2월 시장을 출발을 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너무나도 반가운 빨간불로 오늘 출발을 했는데요. 채팅창 보니까 오늘 양봉이 나왔지만 그간 빠진 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라는 댓글도 보이는데 맞습니다. 자, 그동안 빠진 거 어느 정도 채워줄 수 있을까? 어디까지 채워줄 수 있고 우리 시장 앞으로 이 양봉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이 부분도 궁금하실 텐데요. 또 이런 시점에서 나는 어떤 대응 전략을 채워야 되는지까지 지금 야인시대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진단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이야기 함께 올려주시고요.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라이브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 함께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토마토TV 홈페이지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 올려주시고요. 전화 상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바로 진단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한솔케미칼 살펴보겠습니다. 김경희님 잘 오셨고요. 자, 매수가가 32만 6천 원이고 비중은 30% 보유하고 계시네요. 너무 빠져서 걱정입니다. 진단 부탁합니다. 라면서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한솔케미칼이 지난해 4분기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39만 원까지. 2020년부터 해서 거의 1년 반 동안 아주
큰 상승세를 보여줬던 종목인 만큼 지금 그 이후에는 좀 여러 긴 조정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구간이고요. 생각보다 이 낙폭도 조금 하락의 부분도 조금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오늘은 21만 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는 이 조정이 언제 끝날지는 지금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예, 지금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일단 뭐 기술적인 부분은 좀 이따가 결론 내릴 때 좀 짚어봐 드리기로 하고요. 네. 자, 이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소재 쪽에서 굉장히 기술력이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전자에다가 반도체 공정 소재 세정액이죠. 자, 이 과산화수소를 비메모리 쪽에는 독점 공급하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2차 전지 쪽, 요런 쪽도 소재를 만들고, 또 내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이 매출액이 좀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MB 라텍스라는 게 있는데요. 요게 뭐냐 하면, 코로나 검사하고 막 그러시는 분들 보면 손에 장갑 끼는 거 있죠. 네네. 그거를 만드는 소재예요. 그걸 만드는 소재인데, 자, 이게 뭐 굉장히 좀 수요가 많이 늘어서 올해 작년도 그렇고요. 좀 투자를 한 회사들이 많아요. LG화학도 캐파를 상당히 좀 넓힐 거고, 금호석유도 마찬가지 캐파를 좀 많이 늘릴 건데, 이 한솔케미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작년에 100억 좀 넘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이 엠비라텍스 쪽이. 그런데 올해 한 2천억 정도까지 캐파를 늘릴 거다라는 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작년보다 매출액 규모는 상당히 좀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요게 실리콘 응급제 쪽으로 시장에 진출을 하는데요. 이게 차세대 응급제가 지금은 흑연을 쓰는데 차세대는 실리콘 응급제를 쓰죠. 자, 효율이 물론 효율이 좋아지니까 이런 부분들을 쓰는데, 자, 요런 것들도 플러스 요인으로 갖고 있어요. 요인들은 갖고 있는데, 그 전에 이게 좀 너무 좀 많이 오른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분위기도 시장이라도 좋으면 좀 올라왔더라도 계속 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또 시장도 되게 좀 안 좋았었죠. 작년 한솔케미칼이 작년 9월 달에 고점을 찍었는데요. 작년 9월 달 같은 경우는 한 3,100 몇십 포인트 정도, 그 정도에 있었거든요, 시장이. 그런데 지금 2,700 포인트니까 시장 자체도 한 15% 정도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 좀 더 빠졌죠.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이 좀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부분이다라고 봅니다. 자, 왜냐하면 이 2차 전지 쪽도 그렇고 계속 커져가는 그런 쪽이에요. 그리고 실적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 실적이 계속 좀 커져가는 그런 기업이죠.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쪽에서 2019년도에 5천억 정도의 영업이익 1,100억 정도가 났는데요. 자, 2020년에는 매출액 6천억에 영업이익 1,500억 정도, 굉장히 좀 많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작년이겠죠. 2021년도. 작년 같은 경우도 이 매출액 같은 경우는 한 25% 가까이 좀 늘어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 30% 가까이 이렇게 30% 넘게 늘어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주가에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게 한솔케미칼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2조 4천억 정도 되는 회사인데요. 자, 내년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엠비라텍스나 요런 것들이 매출의 가세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올해보다 좀 더 실적이 좋을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실적이 좀 더 좋을 거예요. 그럼 작년에 2021년도가 2천억이 좀 넘는 수준인데 그거보다 한 20% 정도 증가가 된다라면 2,400억 정도면 지금 주가 자체는 이 2조 4천억 정도니까 영업이익이 한 10배 정도. 그렇다면 그렇게 비싼 주가는 아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고, 또 올해 한 2,400억 정도 나면 내년 같은 경우는 아마 올해보다 좀 더 좋을 겁니다. 지금 작년에 2차 전지 섹터들이 다들 엄청나게 좋았죠. 엄청나게 좋았으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른 종목들을 보게 되면 조정을 받으면 아무리 성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길게 조정을 받으면 1년씩 막 이렇게 조정을 받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자, 이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도 뭐 조정폭이 좀 많이 깊어졌기 때문에 뭐 좀 이 돌아서는 과정들, 이런 과정에서도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그 기본적인 회사 기업 내용 같은 경우는 괜찮으니까 일단 뭐 길게 보시기에는 그렇게 무리는 없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고요. 자, 근데 지금 문제는 이런 부분이죠. 자, 너무 좀 꼬여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완전히 좀 이제 좀 있으면 역배열 상태로 들어가거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62평선 자체도 이때 12월 달에 꺾이는 모습이었었고요. 22평선 자체는 완전히 꺾인 게 11월 초순 정도에 완전히 꺾였죠. 자, 그러면서 주가는 계속 여기 22평선에 저항받고 또 반등 나오다가 62평선이 꺾어진 부분, 이 부분에서 또 저항받고, 그러면서 계속 20, 60선의 저항을 계속 받는 모습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이 거래량 자체도 상당히 좀 주가가 빠지면서 거래량이 늘어버린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자, 이게 거래량이 좀 줄어줘야 돼요. 거래량이 좀 줄어줘야 되는데, 지금 뭐 거래량 자체도 좀 상당히 늘고 있어서 단기간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도 좀 상당히 좀 높습니다. 네. 지금 32만 6천 원 정도면 지금 벌써 뭐 한 30% 정도, 그 정도 30% 가까이, 30% 정도겠네요. 자, 그 정도 밀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손절을 치기는 늦었습니다. 지금 늦었고, 그 다음에 비중도 30% 정도를 실어놨기 때문에 벌써 이거 뭐 추가 매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시청자님께 드릴 수 있는 얘기가 이런 얘기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주가 자체가 아까 영업이익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지만 이게 뭐 저기 39만 원 이렇게 있을 때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뭐 한 지금보다 2배 가까이 그런 숫자니까 뭐 한 20배 가까이 18배 이상 그 정도 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밀릴 것도 많았지만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내년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한 10배 정도 이 정도다라면 그렇게 그렇게 크게 밀릴 그런 자리는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요게 조금 이런 시간은 좀 되게 많이 걸릴 거예요. 뭐 바닥 다지는 과정도 필요할 거고 20선 위로 돌리고 60선 위로 돌리고 뭐 재반 이평선들 다 이런 것들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시청자님 뭐 손쓰기도 일단은 좀 늦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뭐 굳이 이 가격대에서 잘라야 될 만한 그런 종목도 아닙니다. 자, 조금 느긋하게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하시고요. 또 이런 시장도 있다 보면 2차 전지 쪽이 또 관심을 받고 또 뭐 실리콘 응급제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때가 되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일단 차분하게 기다리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도 좀 높고 비중도 무거운 편이고 그렇다 보니까 손실도 지금 좀 커져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도 한솔케미칼 작년보다는 올해가 또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진단을 해주셨고요. 지금 약간 꺾여 있는 이 방향을 다시 한번 돌리는 데는 시간은 조금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조금 더 멀리 보고 기다려보면 어떨까라고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힘내시고요. 한번 참고해 보셔서 꼭 수익으로 올 수 있는 그 날을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인사할게요. 오늘 하늘이님 오셨고요. 준호님, 라면 먹고 챔피언님도 잘 오셨습니다. 작은 소나무님도 출첵하셨고요. 이지금님 반갑습니다. 쫄보님이 보람 앵커님도 복 많이 받으세요 하셨는데 복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복 주실 수 있잖아요. 지금 바로 궁금하신 종목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들 아니면 오늘 매수를 했거나 오늘 정리한 종목들 자,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 하는 모든 내용 다 좋으니까요. 지금 바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요 딱 3가지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 또 당첨의 행운이 더 확률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또 매도는 예술 나는 똥손님께서 양봉 나와도 매수가 근처도 아직 못 갔어요 라고 하시는데 오늘 양봉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날인 만큼 종목 올려주시고 그 양봉의 기운 계속 받아가셔서 이 본전 꼭 찾으시고 손실도 줄이시길 수익 꼭 볼 수 있는 그 기운들 계속해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유튜브에서 최장군님의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에이티넘 인베스트 살펴보도록 할까요? 매수가는 4,960원이고요. 비중은 15% 실으셨습니다.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에이티넘 인베스트 오늘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락하는 듯 싶더니 오늘 갑자기 또 빨간불로 굉장히 강하게 튀어 올랐습니다. 4.73% 상승으로 4,98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 시청자님 뭐 들어가신 시점이 오늘 요 상승에 들어가셨을지 아니면 뭐 최근에 집권을 하신 걸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자, 수익을 어쨌든 살짝은 챙기고 계십니다. 거의 본전 근처인데요. 앞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짜야 할지 궁금하네요. 자, 이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는 창투사 중에 굉장히 오랜 창투사예요. 굉장히 오래됐는데 요게 구상호는 한미 창투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 한미 창투가 또 한 20년 넘게 됐겠네요. 그때 좀 되게 날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닷컴 버블 때 굉장히 좀 날렸었는데요. 그때도 마찬가지 지금하고 비슷한 환경이었었죠. 왜냐하면 뭐 코스닥의 회사 이름에 뒤에는 그때는 회사 이름을 딱 보면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 대충 알았었거든요. 근데 무슨 넷, 무슨 컴 이런 글자가 붙으면 뭐 하는 회사인지 잘 그때는 구분을 할 수 있었는데 안 가는 그렇다고 뭐 이거 뭐 회사 이름을 이렇게 졌냐 막 그런 얘기도 하던 시절인데 그때 굉장히 좋았던 적이 있습니다. 뭐 이유는 두말을 하면 잔소리죠. 투자해놨던 주식들 이런 것들이 그 닷컴 버블을 타고 뭐 상장돼 갖고 빵빵빵빵 치고 올라가니까 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거 그겁니다. 자, 지금 그거하고 좀 비슷한 그런 경우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 지금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우리 기술 투자 뭐 요쪽하고 지분 투자가 좀 된 게 있거든요. 그쪽은 또 두나무하고 연결돼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우리 대선 후보님들이 토론을 하고 계시죠. 토론을 하고 계시는데 요 창투사들 같은 경우도 대선 있을 때, 선거 있을 때 그럴 때 한 번씩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뭐 그 젊은 친구들 MZ세대들이겠죠. 표가 이쪽에서 뭐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 이렇게 돼야 표가 좀 많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뭐 일자리 대책들 이런 것들을 공약으로 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올해는 뭐 심하게 싸우면서 그래서 그런지 이쪽도 지금 별로 아직까지는 관심이 없는데 아마 선거전이 좀 뜨거워지면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한 번 정도는 관심이 돌아오는 그런 시기가 있으리라는 생각입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가 뭐 시가총액이 2,390억, 그러니까 2,400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요.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도 실적 부분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뭐 실적 부분들이 보시게 되면 올해 1, 2, 3분기 정도까지 실적들을 보게 되면 매출액은 벌써 1, 2, 3분기만 다 합치더라도 작년 수준 근처 정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벌써 작년 수준을 넘어섰어요. 1, 2, 3분기까지. 자, 그러면 실적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죠.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한 230억 정도가 되는데 작년에 1년 내내 영업이익이 172억 정도였습니다. 자, 근데 또 요게 좋은 게 뭐냐면 어떤 자회사들을 이렇게 거느리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 지주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 회사에서 버는 게 아니라 자회사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 뭐 이중으로 계산이 돼서 못 믿을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거는 별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에서 오직 그냥 벌어들인 돈입니다. 자, 그게 뭐 한 230억 정도 되니까 실적 부분들은 상당히 좋아지는 거죠. 자, 뭐 그런 이유 때문이었을 겁니다. 지금 시장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뭐 제가 좀 공부액 잠깐 있고 이토마토에 새로운 게 작년 8월 달 정도 되는데 그때 지수가 3,200보다 훨씬 위에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뭐 지금 지수 자체가 뭐 저점 기준으로 보면 한 20% 빠졌다는 얘기인데 자, 그때가 8월 달인데요. 자, 이 보시게 되면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는 8월 달에도 지금 가격대 정도였었거든요. 자, 그러면
시장보다 훨씬 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시장보다 훨씬 강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실적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또 뭐 대선이 바로 코앞에 있으니까 뭐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두나무 관련된 그런 것도 있으니까요. 상당히 모멘텀 자체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지금 15% 정도 보유하고 계신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그냥 주가 자체도 보시면 이쪽이죠. 이쪽에서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좀 저점 이렇게 여기서 거래가 좀 이렇게 많이 됐던 부분들이 있죠. 자, 주가 자체가 지금 현재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렇다면 아래로 뭐 더 그렇게 크게 더 빠질 만한 그런 자리는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뭐 반등을 노리면서 기다려 봐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일단 뭐 한 전 고점 정도 이 정도까지는 뭐 크게 무리 없이 무난하게 좀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전 고점이면 한 5,500원 정도 수준입니다. 자, 근데 이게 5,500원 수준이면 지금부터 한 10% 정도 그 정도 수익이겠네요. 자, 일단은 요쯤에서는 한번 기술적으로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 뭐 실적 부분들하고 모멘텀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본다라면 저 같으면 5,500원이 와도 안 팔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 볼 것 같아요. 뭐 조금 기다리시다 보면 뭐 5,500원 저거는 좀 뚫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6,000원대 정도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6,000원 정도에서는 조금 한번 일부 정리한다라는 생각하시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실적도 보고 일단 뭐 모멘텀들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6,000원 정도에서 일부 정리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에이티넘 인베스트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5,500원까지 반등 가능하지만 그 이상을 뚫을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때문에 1차적으로 6,000원 정도까지 목표가 제시를 해드렸고요. 6,000원에서 수익 실현을 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뭐 실적이라든지 모멘텀 계속 체크하시면서 보유하는 전략 확인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봉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서당기님 오셨네요. 수리님도 반갑고요. 불로초님, 앵커님 사랑합니다 라면서 종목 올려주셨는데 종목 진단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볼게요. 또 꽃방호님, 저도 왔는데 왜 미화하나요 하셨는데 누가 미화하나요? 꽃방호님 잘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같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꽃방호님 대선 정책 테마주에 관심이 있습니다. 종목 어떤 거 살까요? 라는 글도 올려주셨는데 자, 전문가님 지금 뭐 대선 토론회도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제 대선이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대선 관련 종목들에 접근하는 것도 괜찮아요? 정책 쪽은 괜찮죠. 정책 정책적으로. 쪽은 일단 근데 두 분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죠. 네네. 뭐 나 일자리 안 만들 거야 그럼 대통령 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쪽에선 반대할 수도 없고 그런 쪽에선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은 저보다 시청자님들이 훨씬 더 유리하실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시는 거 듣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못 듣고 있고. 예. 저희도 너무 궁금해요. 그쵸? 그러니까요. 일단 이쪽에서 지금 토론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거 안 보시니까 안 돼요. 같이 보세요, 여러분. 그렇구나. 여러분들의 능력을 믿겠습니다. 양쪽 귀로. 예. 한쪽은 토마토 보시면서. 그렇죠. 일단 뭐 정책 테마 같은 경우는 지금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조심하실 거는 그 대선 전에는 다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관련되는 것들 뭐 당선이 되면 더 가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물려요. 그런 생각을 하면 뭐 잘못하면 크게 물리는 수가 있으니까 일단 뭐 지금은 정책 테마주들 뭐 이런 것들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죠. 뭐 공통적인 부분들은 창투사나 뭐 이런 쪽들 일자리 창출 이런 쪽을 보시면 될 거고 또 윤석열 후보 쪽이 만약에 지지율이 조금 높아져 간다라면 원전 관련되는 뭐 이런 쪽도 움직일 수 있을 거고요. 또 이재명 후보 관련되는 쪽이 뭐 그쪽이 좀 좋다라면 뭐 410만 호를 공급을 한다 그랬었나요? 그쵸, 주택을? 부동산.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뭐 지역 카페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살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두 후보의, 지금 가장 유력한 두 후보의 또 지금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서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 잘 체크를 하시고요. 공동된 정책들, 일자리 창출, 또 원전이라든지 부동산까지, 섹터들 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그 안에서 한번 종목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그 투자의 타이밍, 매도의 타이밍도 꼭 놓치지 말고 수익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들 계속해서 올려주세요. 이렇게 중간중간 또 저희가 함께 해답을 드리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올려주시면 더 좋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상담 이어가 볼게요. 전화 상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요. 저희 챔피온님의 종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SMCNC 올려주셨습니다. 매수가가 4,300원에 비중은 15% 보유하고 계시고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인데 이 종목 오늘 상한가 올라갔죠. CJ ENM의 SM 엔터테인먼트 인수설이 나오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굉장히 강한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그동안 내려오고 있던 차트에 굉장히 강한 장대 양봉, 상한가의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시청자님께서는 아직 그 매수가가 회복이 안 된 상황이에요. 자, 어떻게 전략을 짜면 좋을까요? 자, 뭐 오늘 저쪽이 넷마블 같은 경우는 CJ ENM에서 지분을 팔 수 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급락을 했고요. 네. 이 SMCNC 같은 경우는 인수설이 있었죠. 이쪽에 CJ ENM의 인수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자, 뭐 지금 현재 상태는 글쎄요, 뭐 이런 얘기들이 꼭 그렇더라고요. 조회 공시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뭐 대충 좀 얼버무리는 경우가 많아요. 검토 중이나 뭐 확정된 바는 없다. 뭐 이렇게 좀 얼버무리거나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런 얘기가 나오면 조금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이게 이게 사실이고 크게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인수가 된다라면 아마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팔 틈도 없이 그냥 바로 갈 가능성도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이게 거래 자체가 터지면 조금 뒤로 딜레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뭐 되게 그렇게 대응하기가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한가 잔량이 한 130만 주 정도, 이게 좀 잔량이 쌓여 있는데요. 뭐 내일 아침에도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죠. 자, 그래서, 내일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거래가 되거나 뭐 그러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인수설이 그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곧 이게 나올 재료고 그렇게 된다라면 살 시간을 별로 안 줄 거예요. 그러니까 팔 시간도 별로 없을 거고 바로 말아 올릴 겁니다. 만약에 내일 아침에 보시고 거래량이 계속 터지고 뭐 좀 더 이상 못 가고 떠서 나와서 더 이상 못 가고 왔다 갔다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조금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보다 좀 위에선 그러니까 한 4,500원 정도 그 정도서는 조금 4,500원 약간 위에서는 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요 가격을 그냥 바로 시원하게 돌파를 해주면 일단 보유를 하시면 좋을 거고요. 자, 요 가격대를 돌파를 못하고 4,500원이라는 가격을 확실하게 돌파를 못한다라면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아침에 잘 보고 계셨다가 4,500원 정도 그 가격을 기준으로 보시고 그 가격을 강하게 뚫고 나가면 일단 보유를 하시고요. 자, 뭐 계속 거래가 이렇게 되면서 그 가격을 뚫지를 못하고 밀리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는 일단 정리를 하시는 게 맞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강한 호재로 작용했던 이 인수설이 앞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느냐가 또 관건일 것 같은데요. 일단 가격적인 전략은 이 4,500원 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강하게 뚫어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보유와 매도 전략이 좀 갈릴 것 같으니까요. 내일 오전장 흐름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SNCNC까지 진단을 도와드렸고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갑니다. 저희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는 아인시대 제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서 라이브로 방송 시청하시면서 채팅창으로 궁금하신 내용들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토마토 TV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아자아자 게시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또 서울전화 02-325-8200번 문의 전화도 계속해서 열어둘게요. 궁금하신 내용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용빈님 반갑습니다. 다윤남매님도 잘 오셨어요. 오재길님도 안녕하세요 라면서 인사 나눠주고 계신데요. 반갑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도 계속 올려주세요. 다음 상담은 김선호님의 종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SPG 살펴볼게요. 11,400원 매수가의 비중은 15%. 적점에서 잘 잡으셨습니다. 잡으신 이후에 확실히 차트의 방향은 위쪽으로 좀 향하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도 뭐 윗꼬리가 달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1%대 상승불 이어가면서 12,25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시청자님께서도 수익을 잘 보고 계십니다. 어디까지 욕심낼 수 있겠습니까? 라면서 올려주셨는데, 고점이 14,000원대거든요. 거기까지 우리가 욕심을 내봐도 괜찮은 종목일지, 목표가 어디까지 잡을까요? 일단 뭐 그까지는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고요. 어디까지 욕심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네. 그러면 기간도 좀 같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우리 시청자님이 1년 이상 뭐 들고 갈 수 있다 그러면 14,600원이라는 가격을 말씀드리는 게 좀 너무 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 관점에서 매매를 샀어요라고 말씀해 주시면 뭐 그 정도 가격대 근처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부분이 좀 약간 좀 아쉽습니다. 자, 이 SPG는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뭐 하여튼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그 야인시대에서 그 종목 하나씩 2부에서 투자의 신에서 말씀드렸는데 네. 그때도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자, 요거는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감속기 같은 경우는 뭐 장비들, 산업용 장비들 뭐 이런 데서도 상당히 좀 많이 쓰이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이 감속기가 뭐 저 로봇 쪽이요. 산업용 로봇이나 뭐 아니면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어떤 로봇들이건 간에 이 감속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품 역할을 합니다. 이 감속기가 로봇을 만드는데 그 로봇 원가의 한 20%에서 30% 정도를 차지해요. 그리고 이 SPG 같은 경우는 이 감속기 쪽에서 뭐 독보적인 뭐 거의 기술력을 가진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성장해 나갈 자리, 이런 자리는 굉장히 크게 열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시청자님이 기간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아마 뭐 길게 보신다라면 이거보다 뭐 14,600원 이게 고점 저 사상 최고가 같은데요. 자, 이 가격도 뭐 충분히 뚫어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실적 부분들도 먼저 한번 짚어보면 실적도 굉장히 좋아요. 보시게 되면 여기서 뭐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렇게 성장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2019년도에 매출액 3천억에서 2020년도에 3,500억.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뛰었죠. 또 한 4천억 이상 매출액이 찍힙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 103억에서 181억.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246억 정도가 영업이익으로 찍힐 것 같은데요. 자, 요게 내년 같은 경우는 300억도 훌쩍 넘어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매출액하고 영업이익 부분들은 늘어나는 그런 케이스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자동화 장비 뭐 이런 부분들은 그쵸? 지금 인건비들도 많이 올랐죠. 그래서 기업들도 자동화 쪽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쓸 겁니다.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많이 커져 간다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뭐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뭐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조금 위험한 일들, 이런 일들은 사람한테 뭐 지시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쪽에도 로봇 관련되는 이런 수요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되게 전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요.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올해 초에. 올해는 자동차가 아닌 로봇에 더 신경을 쓰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 쪽에서도 마찬가지 뭐 작년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좀 핫했었죠. 로봇 관련주들이. 이 SPG가 14,000원대 간 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삼성에서 TF팀을
정식 부서로 이렇게 승격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강하게 올랐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심심하면 한 번씩 이렇게 불거져 나올 얘기고요. 또 뭐 실적 부분들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면 약간 불안할 수도 있죠. 뭐 좀 빠지면 뭐 영영 안 올라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자, 내년, 그러니까 올해 실적이죠. 올해 실적 같은 경우는 300억이 넘게 찍힐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게 시가총액이 2,700억이라면 그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들, 이런 것들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그런 주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청자님 그 부분이 약간 좀 아쉬운데요. 자, 뭐 조금 트레이딩 관점, 매매 관점 이런 관점으로 보셨다라면 한 13,000원, 13,000원대 중반 정도, 그 정도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뭐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을 것 같고요.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뭐 이 매출액, 영업이익 이런 부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갖고 나는 좀 길게 들고 가면서 좀 크게 수익을 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요. 그때는 일단 뭐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정하지 마십시오. 목표가라는 거 정해봤자 안 맞아요. 오히려 이게 손해가 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저런 것들 2차 전지 섹터들,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였죠. 처음에 분할 상장되고 난 다음에 굉장히 고생을 시켰잖아요. 그럴 때 다들 목표가 얼마 이렇게 뭐 정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걸 정해놓으면 기껏해야 뭐 20%, 30%, 나중에 보면 2배, 3배 먹을 거를 20%, 30% 먹고 신나고 갖고 좋다고 팔고, 나중에 또 잘못하면 그 위에 올라갔을 때 쫓아가서 물리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뭐 길게 보신다라면 실적이 계속 늘어나면 주가 자체는 우상향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주식 시장에서 뭐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일단 뭐 실적 부분 우상향하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 믿고 길게 들고 가신다라면 일단 목표가라는 거는 일단 정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실적 찍히는 거 나오고 뭐 올해 하고 실적 찍혀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 증가율을 보면서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뭐 매매 트레이딩 관점이면 13,000원대 중반에서 정리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목표가 정하지 마시고 쭉 들고 가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SPG에 대한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14,600원, 최근에 고점 부분까지는 충분히 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으로 길게 바라본다면 이 주가 성장도 함께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진단까지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그 기간 잘 설정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채팅창 보고 있는데 다윤남배님께서 보라맨커님, 검은 호랑이 기운 온다더니 검은 기운만 온 것 같습니다. 흑호랑이 데려와 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정말 어슬렁 호랑이가 오고 있는 중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이 호랑이 금방 올 거고요. 약소하게나마 호랑이 기운 함께 전해드릴 테니까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빠르게 만나볼까요? 이번에는 또박이님의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두산퓨얼셀 살펴볼게요. 매수가는 41,500원의 비중은 8% 보유하고 계십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이 두산퓨얼셀 보유하고 계신 분들 정말 최근에 빨간불 보기가 정말 힘드셨을 텐데, 오늘 아주 강세, 7%대 강세가 나왔습니다. 36,850원까지 올라왔고요. 자, 이제는 이 두산퓨얼셀이 바닥을 찍고 좀 올라올 수 있는 타이밍이 왔을까요? 어떨까요? 지금 어떤 종목 할 거 없이 다 두들겨 맞았죠. 그렇죠. 다 뭐 신나게 너무 좀 많이 두들겨 맞아서 지금 뭐 많이 빠진 종목은 좀 더 반등이 나오고, 좀 덜 빠진 종목은 반등이 조금 약한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더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빠진 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한 2,800 근처 정도 지수 기준으로 따지면요, 그 정도까지는 대부분이 다 같이 그냥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뭐 이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도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움직일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참 되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저런 부분들 연료전지 쪽인데요. 지금 그런 쪽이 다 같이 좀
뭐 현대차 쪽에서도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그 3세대 연료전지 그걸 일단 뭐 중단한다, 연구 개발을 중단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좀 다 같이 좀 안 좋은 모습이었는데 이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그 뭐 자동차 차량용 뭐 이런 쪽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는데요. 그런데 뭐 같이 두들겨 맞은 거예요. 자, 요런 부분들은 지금 대선 후보분들이 토론을 하고 계시죠. 네. 토론을 하고 계신데 뭐 어느 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 탄력이 조금 틀려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보면 저 야당 후보님 같은 경우는 환경 쪽 뭐 이런 쪽에는 그렇게 크게 강조를 하거나 뭐 그렇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뭐 야당 후보 쪽 같은 경우는 원전 관련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쓰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여당 후보 쪽은 저 환경이나 뭐 이런 쪽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도 여당 후보 쪽이 되면 조금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주가 흐름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 이거는 3월 9일 이후니까 뭐 그때까지 좀 이거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을 거고요. 자, 좀 이게 반등이 좀 지금 나오는 국면인데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 41,500원 정도인데 반등 나오면 뭐 한 그쯤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워낙 강하게 이렇게 꺾여 버렸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차트를 돌리고 막 하려 그러면 시간이 한참 걸릴 거예요. 시간이 좀 되게 많이 걸릴 거니까 일단 뭐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근처 그 정도에서 매수를 하시면 아마 그 상황 봐서 밑에서 다시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생길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41,000원 이상 정도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 그 이상에서는 매도하고 밑에서 다시 좀 보고 좀 잡든가 일단 뭐 움직이는 모습 봐가면서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일단 뭐 매수하신 가격 근처에서는 정리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산 퓨얼셀 매수가 근처 매도입니다. 41,000원 근처 올라갔을 때 한번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고요. 그 이후에 두산 퓨얼셀을 다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은 저희 유튜브에서 쫄보님이 올려주신 종목 살펴볼 거고요. 매수 문의 올려주셨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살펴보고 계시네요. 내부자 거래 의혹으로 주가를 크게 타격을 받았던 종목이기도 하죠. 오늘 33만 9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40만 원대에서 30만 원 아래까지 뚝 떨어졌던 종목이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3% 반등 흐름 나오면서 33만 9천 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이렇게 의혹, 내부자 거래 의혹이라는 큰 악재가 있었는데 또 실적은 잘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매수 타이밍 괜찮을까요? 자, 일단 뭐 실적 부분들은 잘 나올 거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뭐 대부분 다 예측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죠. 네. 그리고 저런 것들 그게 문제예요. 일단 뭐 지금 요즘 ESG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도 뭐 그 임원들 보면 뭐 그런 부분들하고 좀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뭐 원청에서 물량을 줄 때 뭐 어떤 제한을 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쫄보님 지금 매수 문의라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뭐 지금 길게 들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은 아니시고 조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조금 뭐 매수가 어떻겠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가능은 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정해놓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정해놓고 일단은 그 목표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여기 좀 탄력을 받으면 이 가격대 그러니까 한 8만 원 이상 정도 그 정도까지도 일단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주식은 그렇게들 다 10이면 10, 100이면 100 전부 다 주가가 오를 것 같으니까 사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위쪽뿐만 아니라 좀 아래쪽으로도 일단은 어느 정도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뭐 지금은 이 242평선 이 자리는 굉장히 강한 그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가 31만 6천 원 정도니까 뭐 31만 5천 원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매수하셔갖고 좀 승부를 걸어보시는 거, 이 부분은 찬성인데, 왜냐하면 아래 위 이렇게 움직이는 구간들을 보면요, 위로 갈 자리가 아래로 갈 자리보다 좀 많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해볼 만한 그런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거 31만 5천 원이라는 가격대요. 요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가격은 기억을 하시고, 자,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가 이 가격을 아래로 깨고 내려가게 되면, 그쵸? 그때는 또 뭐 어떤 이 변동성 요인은 있을 수 있죠. 뭐 지금 조사가 들어갔으니까 거기서 뭐 어떤 뭐 안 좋은 얘기가 나온다든가 그러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니까, 만약에 이 242평선이라는 가격대 이 가격을 깬다라면요, 그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온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매수해보는 거 찬성입니다. 자, 근데 31만 5천 원이란 가격을 깨면 그때는 바로 일단 손절을 감행한다라는 그런 전제 하에서 매수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에코프로비엔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진단으로 정리를 할 거고요. 다만 우리 손절 라인은 꼭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1만 5천 원을 깬다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손절하고 꼭 나오시는 전략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쫄보님의 또 여러분들의 수익을 계속해서 응원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진단 이어가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되고요. 박충현님의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만도 가지고 계시네요. 매수가는 59,000원이고요. 비중 30% 담으셨습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라면서 올려주셨는데, 자, 이 만도도 올해가 참 쉽지 않은 종목이죠. 뭐 이 종목만 그랬겠습니다만은 또 워낙에 가파르게 내려옵니다. 67만 원 선에서 50만 원대까지 깨고 내려가기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오늘도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네요. 5만 1,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손실도 적지 않고 비중도 무겁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 만도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자, 만도는 일단은 지금은 보유해 보셔야죠. 지금 보유해 보셔야 되고, 자, 뭐 반등을 대부분의 종목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뭐 미국 쪽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좀 되게 안 좋은 모습인데, 요거는 그 메타죠. 그 옛날에 페이스북. 요게 실적 발표를 했는데 되게 좀 안 좋게 전망치 하고 이런 부분들을 안 좋게 발표를 하다 보니까 오늘 하루 종일 저 나스닥 선물이 좀 마이너스권이었는데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하락폭 떨어진 거에 한 절반 정도를 나스닥 기준으로 한 15% 정도 떨어졌는데 7% 이상을 반등을 시켰으니까 절반 정도를 회복을 한 겁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장을 열었는데 뭐 나스닥 선물이 저렇게 움직이고 막 그러니까 제대로 된 반등이 아직까지는 안 나왔다라고 봐요. 자, 뭐 그렇다면 시장 전체도 마찬가지로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만도도 마찬가지 실적 부분들은 계속 증가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실적 부분 간략하게 좀 보고 오면요. 자,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물론 뭐 작년이 되게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긴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재작년이죠, 참. 재작년에 2020년이 코로나 때문에 되게 안 좋은 상황이긴 한데 뭐 그때가 880억 정도였어요. 그런데 작년 2021년도 같은 경우는 한 2,500억, 적어도 2,500억 이상은 수익이 날 것 같고요. 뭐 올해 같은 경우는 3천억 이상 수익이 좀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가총액이 지금 2조 3천억 정도 수준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만도도 계속해서 매출액, 영업이익, 이런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늘어나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뭐 굳이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불안해하거나 그럴 필요는 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 뭐 시장에 반등하고 같이 뭐 이 만도도 뭐 오늘은 조금 마이너스가 나왔지만요. 반등이 가능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는 5만 5천 원 이상 정도 그쯤에서는 조금 걸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5만 5천 원 이상에서는 조금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5만 5천 원 정도까지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분위기가 또 다른 분위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게 실적도 안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면 제가 55,000원 정도에서 정리하십시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기본이 돼 있고 매출액, 영업이익 이런 부분들도 늘어나고 또 이 만도도 자율주행 관련해 갖고 뭐 어떤 모멘텀이 이렇게 생기면 또 단기간에도 좀 움직이는 그런 슈팅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12월 달에 초부터 시작해 갖고 이때 뭐 1월 달에 CES에서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이 좀 좋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저도 많이 드렸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55,000원에서 65,000원까지 그냥 슈팅이 나왔죠. 자, 이런 좀 어느 정도 모멘텀이 작용할 수도 있는 종목이니까 일단은 지금 보유해 보시고요. 그리고 한 55,000원 이상 정도 그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다시 한번 이렇게 문의를 해 주시면요. 그때 다시 그때 시장 분위기하고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봐서 다시 좀 덜어내고 가실 건지 아니면 좀 더 들고 가실 건지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만도 보유입니다. 55,000원까지 기다려보고요.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번 55,000원까지 반등 기다렸다가 그 시점에서 분위기라든지 흐름을 확인하고 대응 전략을 다시 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꼭 그날이 본전 뛰어넘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 모멘텀이 좀 강하게 나오는 그 시점을 저도 함께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도까지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연휴 지나고 첫 번째, 2월의 첫 번째 거래일이었는데요. 오늘 빨간불로 함께 시작한 이 2월이 계속해서 좀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반등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앞으로 시장 전망이 어떨까 하는 부분들 잠시 후 투자의 신을 통해서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어떤 종목을 사면 좋을까? 그 부분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종목 추천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다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이재필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단순 정보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방심하지 말고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건강한 내일, 건강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